예,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제, 성산 말고, 예, 자한당부터, 오늘. 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 대해서, 예. 극찬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한 두 가지 저는 딱 요약을 해요. 하나는 일종의 저는 반문연대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쳐다봤어요. 예. 또 하나는 내각제 개헌한다는 거. 예. 이원적 정부제 포함해서 저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봤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냥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메시지 내용에 언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경원이가 어쨌거나 지난번 이 전당대회 할 때 사실은 많은 태극기 국민들도 거기에 메시지를 좀 강한 메시지를 많이 목소리 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씨도 이제 투쟁한다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정치적으로 아마 우파 국민들 지지 세력을 자신들로 좀 끌어모으자는 예. 저는 그런 정치 전략적 좀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문재인은 그냥 김정은의 이 수석 대변인 이런 메시지로 전달해가지고 많은 우파를 자기 쪽으로 좀 이렇게 자한당도 끌어모으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예. 자, 그럼 왜 그게 좀 허구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싸우려면은 말보다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특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경수가 어쩌다 이러시면 구속된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하려면은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특검이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강공으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는 대립각을 형성하는데 그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작 건수가 한 8,840 몇만 건인가 있다 정도인데 그것보다 결국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특검이든 청문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결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쭉 그냥 어떤 생각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대북 이 북한 핵 문제 건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한당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어떤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은 전폭적으로 같이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하는데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은 삼척 동자도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99%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하노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예.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최소 원내대표 같으면 나름 많은 군사 전문가들로부터도 의견도 청취하고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일반 국민들 정도 우파 국민들 수준만 돼도 김정은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정도 알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일괄 타결 외에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WMD 소위 대량 살상 무기 포함해서 폼페이오 같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파 정당을 대변한다는 소위 자한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대북관에 대해서 그런 안이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다. 그러니까 보면은
역시 어떤 그 당의 정체성과 이 개념 가치가 정립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환호하고 지지하는 이런 일부 유튜브 이 농객들, 저는 굉장히 좀 한심스럽다. 역시 그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보이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은 이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선동과 어떤 그 말장난에 이 외국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경제 문제도 그래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미 그 많은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나라가 온통 거의 뭐 무너진 상태인데, 거기서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탁에서 함께 만나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넌센스예요. 아니,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도 소위 좌파가 추진했던 이 경제 정책이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당장 폐기해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석고대죄해라.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화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슨 원탁입니까? 원탁이 현실 가능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때를 놓쳤잖아요. 5월 9일날 들어오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정책에 올인을 해도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넌센스인 게 뭐냐면은 어떤 대응하는 접근 방법도 잘못됐고 현실성도 없고, 소위 말해서 말장난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을 정말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투쟁할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관에 대해서 강력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 갖고 같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보다도 더 한 발 앞서간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북한다가 특사 보내가지고 김정은의 어떤 핵에 대한 어떤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냐, 코미디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 자한당은 보수 정통 우파 정당이 아니라는 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 추종하거나 환영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또 그리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만나 주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자한당에서 특사 간다 하면 참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가지고 기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현재 이 보수 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현 어떤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한다면은 명확한 대북 인식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정말 인권을 말살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상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정말 굶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법 수용소에 갇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하고 소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체제를 소위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다가 더 강력한 제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파 정당이라면은. 그런데 정신 나간 소리는 무슨 특사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경원이 하는 얘기는 실질적인 안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반문이라는 어떤 저들이 주구장창 짓었던 어떤 그런 연장선상의 정치적 구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구호가 구체화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어떤 드루킹 김경수 사건의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고, 더더구나 또 이 태블릿 특검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은, 한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사면은 무슨 사면입니까? 죄를 져야 사면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기본적인 이 김무성 같은 이자들은 기본적 머릿속에는 이미 스스로가 어떤 자기들이 저질렀던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정당했다, 이렇게 전제 깔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운운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이 나경원이나 이 탄핵 주동 세력들이
현재 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 정도만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번 그 원내대표 연설에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재인하고 어떻게 끌어내리겠다 이것도 없었다. 그리고 대북 정책도 별로 허구다. 전혀 내용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 방법론도 없었다. 뭐 예를 들어 특검을 한다거나 특위를 구성한다거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이런 전혀 구체성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고의 허구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전 핵심 키워드가 결국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이런 그 무소불위의 어떤 정권을 휘두르는 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제의 어떤 폐단이다. 이걸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소위 그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그것은 권력 분점, 소위 저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제, 이거를 결국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저는 이번 그 원내대표 연설의 핵심이라고 봐요. 일반 국민들이나 봤을 때는 뭐 문재인이 수석 대변인 그게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정치적 의도가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그 권력 분점, 그 권력 구조 변경이 핵심이라고 여기서 그게 그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특히 보수파 국민들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이렇게 봅니다. 그걸 그래서 제가 뭐 나경원이가 뭐 그 소리 했다고 우리 또 뭐 보수파들이 뭐 나경원이가 오는 소리 했다 하는데 그 쭉 지켜봐야 되고 저는 판단이 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밑에서 미락을 해고 서로 소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지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뒤 배경에는 그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지금 그 얽혀 있는데요. 예. 우선 어쨌거나 제가 첫 번째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경원의 어떤 그 대표 연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환호하고 지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제가 또 비판하는 건 이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나경원이 명연설이었다고 이렇게 그 극찬을 해요. 그 도대체 이 조갑재 씨 정신은 도대체 뭔지 이 사람은 정말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나이 먹으면 똑바로 먹어라. 저는 그렇게 꼭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봉규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도 보면 나경원이 정말 대선 주자급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 소위 이 보수파 국민들의 정신을 완전히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나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들은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제를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이 대표 연설의 핵심 어떤 저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무슨 얘기? 황교안이가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치 바닥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전에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이 김무성이가 주장했던 이런 권력 구조 개편 여기에 결국은 모든 핵심의 종착지가 김무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 박지원과 이 정우택이나 정진석 같은 소위 각 지방의 어떤 맹주라고 자처하는 이런 정치꾼들의 정치 노림에 결국은 현재 이런 흐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던지면은 아마 박지원이나 또는 더불당 내에서도 친문을 제외한 소위 친문이 아닌 정치 세력들도 여기 아마 경험을 가질 거예요. 왜? 결국 대통령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새로운 리더가 있으면은 대통령제를 밀고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고만고만하게 되면은 어느 정치인의 어떤 두각을 나타낼 때 용납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니까 서로 권력 분점에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원집 정부제를 저는 밀고 나간다. 그리고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가 지지 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 분점에 과거에 했던 반기문 씨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 동의하기 때문에
자한당 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탄핵 이거 다 떠나가지고 향후의 어떤 권력 구조 변경, 이것이 저들의 어떤 속마음이에요. 여기는 친박도 비박도 다 똑같은 한 목소리 낸다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화민주당의 박지원 그룹들이나 손학규 세력이나 또 이 더불당 내 이 친문이 아닌 세력들도 같이 하면 굉장히 호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한당이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이미 이원적 정부제 이 내각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어떤 현행 정치 환경에서 전혀 맞지 않다. 이미 60년대 장면 내각에서 내각제를 하고 완전히 대대적인 어떤 실패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 어떤 이 정치인들의 어떤 의식 수준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이런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저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첨예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더더구나 저는 의원 내각제라는 그런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는 어쨌거나 가장 우리가 불신하는 게 여의도 정치 집단들 아닙니까? 우리가 국회 해산이라고 왜 주장합니까? 그만큼 정치꾼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데, 저들이 대통령제가 워낙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정치꾼들은 저들의 어떤 권력욕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게 야든 여든 좌든 어떤 우파든 관계없이 어떤 권력, 자들의 이익이 되는 데서는 서로가 야합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히 좀 인식해야 된다,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미 내각제 후리의 힘으로 가는데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잠깐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아닌데. 잠깐. 자, 이거 아니고. 잠깐요. 잠깐.